안녕하세요, 태희입니다. 일단 화살비는 118단을 클리어했습니다. 119단은 나중에 또 도전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화살비 종결 빌드 설명 한번 드리고 가겠습니다. 투구는 이름 없는 자의 머리쓰게 쓰시면 되고, 속임수 공격이 어픽이어야 됩니다. 5단을 도전하실 분들은 속임수 공격, 불안정한 비약, 군중제어 효과 지속시간 요거 3개가 어픽이면 좋고요. 아이템을 수급하기 힘드신 분들은 속임수 공격만 어픽이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위상 옵션은 크게 상관없으니까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룬은 포크랑 콱스를 넣어줬습니다. 요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갑옷은 거짓된 죽음의 수위를 입었고요. 일단 118단은 최대 생명력 어픽에 저격한 갑옷을 입고 플레이를 했고요. 몸빵이 좀 돼야지 안 그러면 끔살이 너무 나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더라고요. 만약에 2어픽으로 가신다고 하면 모든 능력치랑 최대 생명력이 어픽이면 좋습니다. 좀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실 분들은 모든 능력치 어픽에 저격을 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사실 지금 이걸 입었을 때는 저항이 좀 안 맞아요. 저항이 이렇게 번개랑 냉기가 조금 처지게 되는데 모든 능력치 어픽을 입게 되면 저항은 얼추 맞게 됩니다. 이게 좀 아쉬웠어요. 그래도 생명력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항보다는 생명력이다 생각해서 이렇게 껴줬고, 그래도 저항을 조금이라도 더 맞추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다가 토파즈 보석을 끼시면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습니다. 장갑은 운명의 주먹을 끼시면 되고요. 운명의 주먹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 중에 하나예요. 행운의 적중 확률 하나 자체가 여러 가지 일을 해주기 때문에 얘는 어픽이 좀 많이 붙어 있어야 되고 위상 옵션도 좋아야 됩니다.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아이템 같아요, 이 빌드에서. 만약에 1어픽으로 가신다고 하면 행운의 적중 확률이 어픽이면 좋고요. 도단을 도전하시고 싶으시다면 공속, 행운의 적중 확률, 그리고 무작위 군중제어 효과 적용할 확률, 요거 3개는 어픽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위상 옵션도 300%에 가까워야 됩니다. 그리고 바지는 동상에 걸린 위상을 적용했고요. 민첩, 최생, 모든 원소장 이렇게 가시면 되고, 군중제어 효과 지속시간이랑 재기의 바람 이렇게 당금질 해줬습니다. 그리고 룬은 잔이랑 백스룬을 껴줬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음룬을 껴주셔도 되고, 심장 추적자를 채용하면서 어둠의 장막을 못 쓰고 있으니까 방어적인 요소가 조금 딸리죠. 좀 아프다 싶으신 분들은 모트룬을 껴서 플레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마무시하게 차이 나진 않아요. 피해량이. 모트룬을 껴도 충분히 117단 이상은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장화는 야수내림 장화를 착용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최대 자원이랑 이동 속도 어픽이면 좋고, 최대 자원은 2번만 저격하시면 됩니다. 자원이 150이 넘어야지 우리 전투 준비에서 기력을 75 소모하면 재사용되기 시간이 5초 감소합니다. 이 부분을 활용해서 지금 화살비 쿨이 10.25초죠. 그러니까 기력이 150이 넘어야 야수내림이 모든 기력을 소모했을 때 한 번에 화살비 쿨이 돌아오게 됩니다. 중요하겠죠. 밑에 위상 옵션은 쓸모없어요. 그냥 옵션만 보시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늘사냥꾼, 얘도 좀 중요합니다. 무기니까 제일 중요하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극대화 피해랑 명사수 투사체 2번 시전 확률, 요거는 어픽이어야 되고요. 1어픽을 쓰신다고 하면 명사수 투사체 2번 시전 확률, 요게 중요합니다. 고단을 도전하실 분들은 공속, 극피, 명사수 투사체 2번 시전 확률, 요거 3개 다 어픽이어야 되고요. 밑에 위상 옵션도 좀 높으면 좋겠죠. 일단 단검이랑 단검을 껴줬고요. 단검 2개가 연타 공속이 조금 빨라져가지고 도검을 꼈을 때보다 화살비를 쓰는 속도가 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위상은 화살폭풍 위상이랑 한맺힌 위상 적용했고요. 옵션은 민첩, 최생 극피, 민첩, 최생 극피 2개 다 똑같고요. 하나는 화살비 2배 피해줄 확률이랑 극대화 피해를 당금질 해줬는데, 이 화살비 2배 피해줄 확률을 하칸의 말이랑 합쳐서 100%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100%. 저는 0.1% 부족한데 그냥 쓰고 있어요. 뭐 2번 내지 3번 정도 저격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단검 한쪽은 행운의 적중 추가 피해 옵션을 넣어줬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밀도가 명사수 기술을 시전하면 중첩을 1개 얻는다고 돼 있는데, 행운의 적중 추가 피해 옵션으로도 정밀도 중첩이 생기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옵션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정밀도 중첩 속도가 확연히 달라요. 일정 시간 동안 공격을 가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행운의 적중 추가 피해 옵션이 있는 빌드가
훨씬 더 DPS가 높게 나옵니다. 여기는 극대화 피해에다가 저격해 주시면 됩니다. 무기 보석은 극대화 피해를 올려주는 에메랄드로 착용했고요. 반지는 투기장 싸움꾼의 사기 반지 하나랑 자만하는 위상을 적용한 반지를 착용했습니다. 제가 반지는 여러 가지를 비교를 해봤는데 지금 이렇게 차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피해량도 제일 높게 나오고 계산을 해봤을 때도 투기장 싸움꾼의 반지는 연막탄을 시전하게 되면 6초 동안 극대화 피해가 45% 보변산으로 증가하게 되죠. 근데 이게 여기에 일단 먼저 반영이 돼요. 반영이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 속임수 공격으로 늘어난 그 극대화 피해도 전부 다 반영이 됩니다. 이 속임수 공격으로 늘어난 최대치의 극대화 피해가 45% 고변산으로 한 번 더 여기에 늘어나게 돼요. 근데 여기에 늘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정밀도에도 한 번 더 적용이 되게 됩니다. 고변산 피해 현재 증가량 부분이 엄청나게 증폭이 되겠죠. 더블 디핑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투기장의 싸움꾼의 반지는 은폐 상태가 된 후 다음 공격 피해, 요거만 업히기면 되고요. 밑에 고유 옵션은 6초가 좋겠죠. 무조건 6초인 걸로 쓰시면 됩니다. 저격은 은폐 상태가 된 후 다음 공격 피해에다가 3저격 해주시면 되고요. 전설 반지는 민첩, 공속, 극피, 이 옵션이 제일 좋고요. 그리고 당금질은 극대화 피해 하나랑 행운의 적중, 주자원 회복 옵션을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자원 회복 옵션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화살비를 쓰고 연타를 쓰는 과정에서 공격이 훨씬 끊기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부가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팍수르는 설명을 읽어보시면 비기본 기술 시전 시 주자원을 모두 소모해 100% 증가한 피해를 줍니다. 굉장히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궁극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궁극기를 쓰고 나면 여파 때문에 바로 기력이 100이 회복이 돼요. 그러면서 자원이 풀로 차게 되는데, 이 콱수룬이 터졌을 때는 자원이 풀로 찰 환경이 없습니다. 여파 스킬이 발동이 안 되니까. 그래서 중간중간 콱수룬이 터졌을 때 화살비 쿨이 5초밖에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 가끔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자원 옵션이 한 줄 들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는 거죠. 콱수룬이 터졌을 때도 우리는 계속 자원을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5초가 아니라 10초 쿨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어느 정도는 마련되게 되는 거죠. 이거는 확인을 해보실 방법이, 일단 별반이랑 바꿔가면서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별반을 쓰시고 체크 한번 해보시고, 전설 반지 쓰시고 체크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해보시면은 확실히 느껴지실 겁니다. 저격은 극대화 피해에다가 저격해주세요. 위상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응보의 위상이 5% 더 높죠. 고변산 피해 증가율이. 근데 이상하게 저는 자만하는 위상이 좀 더 피해량이 높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항상 버그가 판치는 우리 디아블로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고요. 목걸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살비 2배 피해줄 확률에다가 3저격을 하시면 되고, 이 화살비 2배 피해줄 확률에는 어픽이 안 붙는 것 같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구하시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이거는 만약에 1어픽을 쓰신다 그러면 화살비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 이 옵션을 쓰시면 되고, 고단을 도전하신다 그러면 궁극기 피해, 화살비 제감, 주입 기술 전부 다 어픽이면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겠죠. 보석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해골로 3개 박아줬습니다. 지금 영상하다 도보기란에 넣어드린 정복자 보드를 활용했을 때 저항을 이렇게 맞추실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능력치 어픽인 거를 착용하시게 되면 저항이 얼추 만땅에 가까워지죠. 용병은 라이어를 쓰고 있고요. 증원은 바라냐를 쓰고 있습니다. 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원소 저항을 올려주는 라이어의 이지스랑 고무 트리를 탔고요. 요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피해량도 잘 나오고, 그리고 무엇보다 원소 저항을 맞추기가 힘드니까 요거 아니면은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라냐 같은 경우에는 피해 갈증을 넣어줬어요. 길리언의 비약이 없을 때는 유리함의 비약을 먹었죠. 그래서 공속이 100%가 맞았었는데 지금 공속이 붙어있는 게 운명의 주먹이랑 전설 반지, 그리고 하늘 사냥꾼, 저격 없이 어픽이었을 때 85%가 나옵니다. 그래서 유리함의 비약을 먹으면 100%가 맞았었는데 이제 길리언의 비약 때문에 먹을 수가 없죠. 20% 고변산 피해 증가니까 요걸 써야 되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용병을 바라냐에 증원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조금 부족해요. 근데 별반을 쓰면은 공속이 더 빨라지느냐? 웃기지만 얘가 더 빠릅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주자원 회복 옵션 때문에 더 빠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스킬은 심장 추적자를 지금 쓰고 있어요. 심장 추적자를 활용해서 공속을 뻥튀기 시켜주고, 그리고
극대화 피해도 단일적한테만 적용되는 거지만 그래도 고변산으로 15%까지 증가시켜줍니다. 하나씩만 찍어주시고, 연타는 일단 저는 향상된 연타까지 찍어줬는데 요게 좀 불편하신 분들은 안 쓰셔도 돼요. 향상된 부분만 요거 빼고 그냥 이렇게 2개만 찍으셔도 됩니다. 저는 이게 좀 좋은 것 같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튼튼한 마스터 해주시고, 세모덫은 강화된 세모덫까지만 찍어줬고요. 패시브는 피해를 올려주는 기제는 전부 다 찍어주시면 됩니다. 기만 기술은 은신이랑 연막탄을 쓰고 있는데요. 원래는 은신 자리에 우리 냉기 주입을 썼었죠. 그 반지에다가 자원 회복 옵션을 넣어줬더니 냉기 주입이 딱히 필요가 없어졌어요. 큰 효율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냉기 주입을 빼고 또 고단으로 올라갔더니 군중 제어가 자꾸 들어와요. 바닥에 장판이 너무 자주 깔려. 그래서 역습하는 은신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습하는 은신 같은 경우에는 5초 동안 내내 그 외 모든 추가 효과를 얻습니다. 여기 웃긴 게 은신이 저지불가 상태가 되죠. 역습하는 은신을 찍게 되면 5초 동안 저지불가가 유지가 돼요. 은신이 풀렸을 때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군중 제어가 들어오는 장판, 빈결 장판 같은 거 그냥 맞으면서 플레이 하시면 됩니다. 연막탄은 강화된 연막탄까지 찍어주시고요. 악이랑 착취는 마스터 해주시고, 날렵함 1개 찍어주시고, 회피 3개 찍어주세요. 지금 어둠의 장막을 안 쓰고 있으니까 회피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암흑주입은 뒤섞은 암흑주입까지 찍어주시고, 냉기주입도 뒤섞은 냉기주입까지 찍어주세요. 패시브는 치명적인 맹독 하나랑 연금술의 우위, 최악의 독소 이렇게 마스터 해주시고, 혹한의 기교도 마스터 해주세요. 궁극기는 화살비 마스터 5개 다 찍으시고, 최고의 화살비까지, 그리고 여파랑 여명으로 마스터 해주시고, 재개바람은 저는 2개만 찍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재개바람이 제일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찍으셔도 돼요. 회피에서 빼서 재개바람에, 그리고 정밀도 찍어주시고, 스킬 쓰는 방법은 정복자 보드 설명한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복자 보드 첫 보드는 홍제 문양 넣어줬고요. 2번째 보드는 소름 돋는 전리품. 이 보드가 모든 저항이랑 피해 감소, 최대 생명력도 많이 올려주고요. 대신 피해량이 조금 낮게 붙어있죠. 20%. 근데 이거를 빼면은 되게 세팅이 어려워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넣고, 여기에 전투 문양을 넣어줬습니다. 다음은 비열한 습격 보드고요. 이 보드도 저항도 많이 올려주고 정예에게 받는 피해 감소도 붙어있죠. 좀 수치가 높아요. 그리고 최대 생명력도 많이 올려주고요. 솔직히 이 보드는 도적한테는 좀 강제적인 선택일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어. 여기에는 영리함을 넣어줬습니다. 다음은 목격자 제거 보드고요. 여기에는 간악한 문양을 넣어줬고요. 마지막으로 치명적인 매복 보드에다가 다재다능 문양 넣어줬습니다. 여기는 일단 생명력도 얼마 안 붙어있고 저항도 조금밖에 안 붙어있죠. 방어적인 요소가 조금 부족하긴 한데 이 극대화 피해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덫을 강제적으로 써야 되는 건지. 다음 시즌에는 세모덫이 후방으로 점프하는 모션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그나마 쓸만할 것 같습니다. 화살비로 플레이를 하는 방법은, 이 심장 추적자를 활용하는 화살비를 플레이하실 때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매크로를 쓰는 방법과 매크로를 안 쓰는 방법이 있어요. 매크로를 안 쓰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조작에서 4번 기술 칸에다가 우리 마우스 보면은 엄지손가락에 키가 작은 게 하나, 2개 정도 박혀 있죠. 그거에다가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자리 지키기 키를 탭키에다가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탭키를 누른 상태에서 우리 심추랑 연타를 꾹 누르게 되면은 심추밖에 안 나가죠. 심추밖에 안 나가는데 여기에서 웃긴 거는 화살비를 이제 쓰게 되면 연타랑 심추랑 화살비 3개가 섞이면서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은신도 써줘야 되죠. 그러면은 일단 자리 지키기를 꾹 누른 상태에서 이번에는 심추랑 연타랑 은신을 꾹 누른 상태로 화살비를 난사를 해볼게요. 그러면 은신도 자동으로 써지게 됩니다. 은신도. 이러면서 이제 연막탄도 한 번씩 던져주고 아니면은 세모도 또 한 번씩 써주고. 그리고 매크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는 이렇게 2개만 쓰고 있어요. 심추랑 연타 우클릭. 연타 우클릭은 마우스 오른쪽 클릭에다가 지정을 해주고요. 그러면 연타 오른쪽 클릭을 0.05초마다 계속 난사를 하게 되죠. 오른쪽 클릭을 하게 되면. 그리고
역시 마우스 5번에다가 엄지손가락에 있는 키에다가 심장 추적자 난사를 지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아까랑 똑같이 자리 지키기를 누른 상태에서 심추랑 연타랑 은신이랑 꾹 누르고 화살비를 난사를 해주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 심추가 잘 안 나가죠. 대신에 뭔가 좀 공속이 훨씬 더 빠른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쓰고 있고, 이제 이렇게 쓰시는데 콤보 같은 경우에는 연타로 붙어줘요. 연타로 붙어주고 몬스터가 있으면 연타로 붙어주고 바로 물약을 먹습니다. 그래서 기절을 시켜주고 세모덫을 쓴 다음에 피하기를 한번 눌러줘요. 그런 다음에 붙어서 아까 써줬던 그 과정을 시전해 줍니다. 이제 이거를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세모덫 누르고 피하기 쓰고 난사, 연막탄 던지고 또 세모돈 누르고 피하기 쓰고 연막탄 던지고 난사. 저는 일부러 심추가 안 나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심추를 내가 의도할 때 쓰고 싶어 하는 스타일이라서 세모떡 쓸 때 저는 심추만 꾹 누른 상태로 써요. 세모떡을 쓸 때 심추를 한번 활성화 해주고 이렇게 싸우는 거죠. 자, 이렇게 모든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118단 클리어 영상 보시고 가실게요. 항상 감사합니다.